안녕하세요. 한민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음식을 섭취를 해서 인체가 필요한 20가지 아미노산을 조화롭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각 식품마다 보면은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뭐냐, 식품이 갖고 있는 여러 아미노산 중에서, 특별히 좀 약간 결핍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식으로 먹는 게 쌀이죠. 과거에는 쌀이 주식이었는데 요새는 뭐 밀 같은 거로 이용한 가공품들 같은 경우 주식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쌀하고 밀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밀에는 라이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없고 쌀에도 결정적으로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없는데, 이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우리 인체에서 볼 때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몸에서 전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주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쌀하고 밀에는 라이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라이신은 근육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뭐 면역세포들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성장하는 데서도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 쌀하고 밀만 주식으로 먹다가 보면은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심각하게 결핍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요새 우리가 동물 가축들을 키울 때도,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는 라이신을 동물 사료 보충제로서 같이 이제 첨가시키는 경우도 많은 거가, 왜냐면, 이런 사료들, 곡물 사료를 먹는 동물들이 결국 라이신이 결핍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먹어도 결국 라이신이 부족할까봐, 그래서 애당초 사료에다 넣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쌀에는 알기닌, 또 아르지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알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알기닌은 준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이들 성장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필수 아미노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알기닌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역시 성장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쌀이나 밀에만 의존해서 음식을 먹는다면 이런 라이신이나 알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옛날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음식을 밥을 할 때 거기다 이제 콩 종류를 많이 섞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콩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콩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좀 부족해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세로토닌이라고 해가지고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세로토닌이 낮에 충분히 나와야 밤에 잠잘 때 그만큼의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게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얘가 이제 콩과 식물에 좀 부족하고요. 또 뭐가 부족하냐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하고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콩 종류는 좀 부족해요. 특히 메티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시스테인은 그냥 비필수 아미노산인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황을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양 속에 황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것들이 잘 얻어지기가 되게 어려운데, 콩 종류가 보통 이 배수가 잘 되는 이 사토에서들 많이들 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메티오닌하고 시스테인 같은 거 이제 부족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완두콩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또 다른 콩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부족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가끔 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옥수수는 라이신도 부족하고 트립토판도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옥수수 먹으면 자꾸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가 얘가 이제 결정적인 라이신하고 트립토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곡물을 가지고서 주식으로 이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아미노산에 의해 가지고 인체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서 약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 인식해야 되고요. 이제 동물성 식품에는 거의 대부분 인체가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다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한테는 제한 아미노산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해서 먹을 때 이제
같은 거 지어서 먹을 때 콩하고 섞어 먹는 거 있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바람직하다.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쌀 소비를 좀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혼식을 장려하고 분식을 장려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혼식을 장려하는 거가 쌀 부족보다는 우리들의 건강에도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도 보게 되면 뭐 쌀에다가 뭐 콩 같은 것도 여러 종류도 같이 넣고, 뭐 어떨 때는 뭐 고구마를 넣는 적도 있고 밤 같은 것도 넣어서 밥을 해 먹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쌀만 가지고서 밥을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다른 곡물들이나 콩류를 같이 섞어서 먹는 것이 우리의 영양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야지, 적게 들어가게 되면 적게 들어간 거에 맞춰서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를 감안한다면 단백질을 보충할 때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식품들을 같이 함께 혼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이 단백질을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려면 식품들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식품들 100g 단위로 봤을 때 각 식품들은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곡물은 한 100g에 한 6g 정도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물들은 우리 몸 전체에서 수분을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식물은 물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식물들은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합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함유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좀 적은 걸 볼 수가 있고, 또 식물들 같은 경우 주로 단백질을 어디에 많이 갖고 있냐면 종자 쪽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종자들을 우리가 식품으로 선택해서 먹고 있잖아요. 곡물이라든지 콩가식물들. 그래서 곡물을 보게 되면 한 6g 정도, 100g당 한 6g 몇 개 없어요. 콩 종류는 원래 콩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백질은 한 8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는 왜 우리가 34g 또는 뭐 40g, 45g 이렇게 이제 영양학에서 표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콩에는 질소화합물이 되게 많아요. 그 질소를 갖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비필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을 조성할 수 있는 전체 양까지 따지게 되면 뭐 한 34g 정도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콩이라고 하는 식품이 단백질과 지방으로 섞여져 있는 콩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딱딱한 구조를 갖고 있고, 얘네들은 소화 흡수하기가, 조리를 잘 하기 전에는 소화 흡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푹 익혀서 먹기 전에는 사실은 이걸 다 전체를 다 먹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영양상으로서는 34g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게 이제 다 흡수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한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우유를 보게 되면, 우유는 동물성 식품으로서 사람들이 우유가 단백질 식품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유는 탄수화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과 지방이고, 나머지는 단백질이 좀 들어가 있는데, 단백질이 그래서 한 3g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우유를 단백질 식품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떤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아미노산들을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유 먹으면 키 커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실질적으로 우유 안에는 단백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계란이 100g당 보통 한 10에서 12g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계란은 한 2알 정도 되거든요. 이게 100g에 10에서 12g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적으로 볼 때 가성비가 최고의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계란에 대한 얘기를 들 때도 또 강조를 했었지만, 계란 2알에서 내가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또 계란은 소화 흡수가 되게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흰자 같은 경우는 한 45분이면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잃어버리는 것도 없이 다 얻을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는 보통 15에서 20g 정도, 뭐 이제 어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15에서 2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오리고기가 한 18g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한 23g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순 살코기로 했을 때 한 21g에서 23g이 단백질이에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품별로 보게 되면 다양한 단백질의 함유량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먹었을 때 인체가 소화 흡수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쉽게 얻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흡수되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필요로 할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필연적으로 공급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60g 정도, 60kg 정도가 나간다면 난 60g 정도의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여기 보여준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마다 나는 하루에 내가 필요로 하는 내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단백질을 섭취를 하려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가성비가 좋은 계란 2알을 매일같이 2알씩을 일단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단백질 보충한 건가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국민을 지혜롭게, 국민을 건강하게, 이투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